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금요일에 어김없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12월의 첫째 날인 오늘 시장이 아쉽게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대 매도가 나오면서 뭐 반도체를 위주로 밀렸고 2차 전지도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도 1% 넘게 밀렸죠. 네, 맞습니다. GM이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보조금을 더 요구하면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낙폭을 키워왔고요.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도 아쉬웠지만 내 종목은 또 왜 안 가나 답답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02-2000-4919번이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명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좌회정에는 조범수 팀장 그리고 예병군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손여로 팀장 그리고 강호진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LS 머티리얼즈의 청약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아, 저도 관심 가졌던 LS 그러니까요. 머티리얼 청약인데.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서 워낙에 또 맞아요. 뜨거운 상승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공모에는 좀 참여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명군 대표님, LS 예. 머티리얼즈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보세요? 일단 최근에 이제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사실은. 맞아요. 더군다나 이제 고평가 논란에 시달렸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찌됐든 뭐 지금 상장되자마자 이만큼 흥행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개인의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지금 최근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공모주 시장이 또 핫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몰리는 곳에 좀 몰리는 게 주식시장의 특성이라면 지금 LS 머티리얼즈의 어떤 상장 흥행도 어느 정도 담보되어져 있는, 보증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약이 거의 400대 1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희망 공모가보다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이제 공모가가 정해졌습니다.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서 정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6,000원 정도의 공모가가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자, 이게 6,000원에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게 이 몰렸던 청약이 결국은 지금 상장 당시에 또 뭐 월요일 날까지 더 청약을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이 흥행은 조금 이어질 것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에 사실은 이제 지금의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성장성을 비추어 봤을 때는 분명히 오버슈팅이라고 할 자리대까지 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큼 많이 몰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진짜 많이 몰릴까? 개인 투자자가 막 상장되자마자 계속 몰려갖고 주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코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너무나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LS가 과연 그 정도의 수혜를 볼 만한 어떤 흥행 여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찌됐든 상장될 때는 12,000원 부근 거기서 이제 좀 초반에 좀 상승이 있다가도 어느 정도 조정치를 생각해 보면 한 12,800원 부근이 왔다 갔다 치고받을 수 있는 12,800원에서 12,000원 사이가 왔다 갔다 치고받을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오케이. 근데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큼 많이 갈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상장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가 흐름 보고 저도 정말 혹했었는데 LS가 같이 그렇게 될지는 약간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즈 들어갈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 시장 이슈 짚어봤으니까 금요일인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위해서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폴라리스 오피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900원에 10%인데요. 네. 한 10% 정도 마진 볼 수 있을까요? 10% 수익을 보실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 일주일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그렇다면은 네. 폴라리스 오피스 수익 보실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오, 오. 네, 의긍정이 나왔습니다. 네. 10%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건지, 네. 폴라리스 오피스 뭐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맞아요. 기록했다. 뭐 AI 모멘텀도 있고, 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 얼마까지 좀 가능할까요?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10%가 아니라 네. 10%만 보실 게 아닌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잠깐 볼까요? 네. 차트를 잠깐 보면 이건 전형적인 실적 성장세의 미래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 구조가 완벽해질 때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안 관련주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이만큼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시우드라고 부르죠. 그 돈나무 누나 이렇게 네. 부르잖아요, 그죠? 그 캐시우드조차도 보안 관련주에 굉장히 집중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결국은 이 보안 관련주가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 관점에서 차트를 보면 이건 전형적으로 바이 앤 밸런싱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성장세와 미래 성장성을 같이 갖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평행선을 한번 꺼보세요. 아무렇게 꺼셔도 돼요. 이렇게 평행선을 꺼보면 결국은 분할 매도 자리대와 분할 매수 자리대, 분할 매도 자리대, 분할 매수 자리대, 분할 매수 자리대, 분할 매도 자리대가 명확히 나오는 종목이에요. 굳이 여기서 내가 지금 분할 매수 자리대에서 잘 사서 분할 매도 자리대로 올라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안 오면 여기서 매수만 이렇게 바이 앤 밸런싱이 아니고 그죠? 바이 앤 셀링하고 또 바이 앤 셀링, 그러니까 어게인을 반복하면 되는데 이거는 바이 앤 밸런싱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사서 분할로 매도하고 다시 분할로 재매수하고 분할로 재매도하는 전형적인 바이 앤 밸런싱 패턴의 종목이라는 거죠. 그게 가능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 돼요. 하나는 실적 성장세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 가치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 근데 두 가지 다를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바이 앤 밸런싱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짧게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바이 앤 밸런싱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올금정 또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신데요. 5477번 님이십니다. 5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저항석에 막혀서 너무 지겹네요. 매도 타이밍 알려주시면 종목 갈아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되게, 오늘 8% 하락해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 걱정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포스코 DX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네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DX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 의견이 좀 나뉘네요. 그러니까요. 앞서 이 반도체들이랑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안정되는지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 들어봤어요. 부정이 두 분이시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오늘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줬습니다. 저희 앞서서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GM이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보조금을 더 요청하면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또 하락했고요. 이 테슬라에서 사이버 네. 트럭이 나왔는데 그것도 실망 매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단기적인 악재로 봐야 할지, 네. 2차 전지주들, 대형주들 조금 더 힘을 내지 못할지 예병군 대표님 긍정 들어주셨으니까 좀 예. 긍정적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악재일까요, 과연? 그는 이제 이게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흥행을 하고 있으니, 특히 전기차가 흥행하고 있으니 이런 불협화음도 나오는 것이고 시장의 화두가 되는 것인데 이걸 악재로만 받아들이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기승전 결국 많이 보급되고 많이 이제 활용 가치가 높으니까 보조금도 더 내놔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트럭도 마찬가지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거고. 그런데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들은 동반 상승하거나 동반 하락하는 성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특히 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들이 지금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많이 고점대까지 올라와서 차익 실현 매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것도 누가 뭉텅거리로 던졌을 때 이런 급락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기관입니다. 기관이나 외인은 집중해서 던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개인 투자자들은요, 던질 때 이렇게 안 던져요. 조금씩 올라올 때 조금씩 분할로 차익을 하죠. 그게 이제 던지는 모양새고, 기관이나 외인들은 총 오늘 100을 팔려고 한다면 장중에 70을 계속 던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이나 외인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장중에 보면 하락세가 계속 짙어지다가 장 막판에 결국은 나머지 30을 마저 던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종가가 저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매수하는 종목은요, 외인이나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오늘 방산주 같은 경우 외인이나 기관이 매수한 쪽이었거든요. 이들은 100을 오늘 매수한다고 하면 70을 장중에 사요. 그럼 계속 올라오죠. 그리고 장 막판에 30을 마저 삽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고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들이 그날 하루 나는 매매를 잘했다가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팔았는 것도 매도를 잘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장중에 70을 던지고 마지막에 비중 30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관 쪽에서 대거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종가가 저가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걸 잘 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나쁘냐에 대한 얘기예요.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급등 이후에 자 이렇게 보자고요. 이건 차트 패턴이 급등 이후에 횡보 구간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횡보 구간인데 이 횡보 구간을 평행선이 아니라 이렇게 박스권을 딱 그려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47,000원대와 지금 고점인 6만 원대 부근 요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시청자분이 산 거는 결국은 박스권에서 상단 부분이고, 그럼 박스권 하단인 47,000원 부근 오면 추가 매수를 하면 결국은 지금 박스권 상단을 다시 찍을 때 매도를 하면 충분한 이득이 되실 수 있겠죠. 그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기차는 여전히 핫한 시장이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는 지금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 시기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어찌됐든 급등 이후에
횡보 구간 이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급락이 안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확 이 박스권을 다 깨고 내려오지 않는 거는 네. 그만큼 매수하고자 하는 쪽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반발 매수가 강하다. 예. 네. 어찌됐든 간에 박스권 안에서의 저점인 거지 완벽한 급락은 아닌 것 같다.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리고캔 바이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3,000원에 100%예요, 100%. 100%요. 우리 네. 시청자님 100%를 들어가시지만 수익 중이시네요. 네. 오늘 또 고점을 찍으면서 49,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시청자분 그럼 언제 매도해야 될지가 고민이신 거죠? 예, 그렇죠. 계속 네. 갖고 가야 되는지 해서. 네, 아.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아. 네,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예병군 대표님이 가장 처음으로 들어주셨는데 레고캠바이오 최근에 또 주가도 잘 가고 있는데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상담했었던 이게 바이오 회사지만 에이프릴 바이오하고는 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제약 바이오 하면 바이오 회사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GMP 시설, 그러니까 제약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데가 대다수 많습니다. 제약사들은 무조건 갖춰야 되죠, GMP 시설을.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GMP 시설을 갖춰야 드럭 마스터 파일이라고 해서 DMF 그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사이언티픽 데이터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데 이 과학적 자료가 없이는 외국에 기술 이전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게 어떤 창투사나 뭐 그다음에 외국 어떤 자본으로부터 크게 투자를 받는다.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이언티픽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그거에 돈을 투자를 해줄까요? 그러니까 에이프릴 바이오하고는 지금 확실히 달라요. 레고캠 바이오는. 이런 그 레고캠 바이오가 GMP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워낙 명확하게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비중도 100% 화끈하게 잘 들어가셨다고 봅니다. 결국은 비중을 나눈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얘기고 확신이 없다는 건 나눠서 분산할 수밖에 없는데 분산하다 보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하셔서 들어가셨다면 지금 구간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에 대한 부분인데 시청자분이 이 내부적인 어떤 모멘텀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언론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 성장성들을 계속 확인해서 이게 그 성장성이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확인 과정을 계속 거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언론은 역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이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49,000원입니다. 그럼 익절가를 얼마를 딱 잡느냐 하면 45,400원, 500원 요 선을 잡는 거예요. 익절가를. 그러면 추세를 지금 타고 있잖아요. 타고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이 45,400원 이 부분을 터치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들고 갈 거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금 저항대로 보이는 지금 이 5만 원을 결국은 뚫어내야 돼요. 뚫어내서 뚫고 나서 58,000원을 가면 그 53,000원 부근, 55,000원 부근, 53,000원 부근을 다시 익절가를 잡으면 돼요. 이게 바로 어깨에 파는 전략입니다. 어깨 반대편 어깨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깨를 올라오는 어깨를 잡는다는 건 그게 어깨일지 배꼽일지 허리일지 아무도 몰라요. 왜? 얼굴을 확인이 안 됐는데. 조범수 팀장님 지금 키가 굉장히 크시거든요. 네. 이분 얼굴 확인 안 했어요. 근데 키가 작은 내가 만약에 키가 작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 올라오는 어깨가 될 수 있지만
조범수 팀장님 같은 경우는 그게 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 어깨를 팔려면 결국은 익절가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그 관점에서 대응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정확한 내용을 내가 인지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익절가를 높여서 내가 반대편 어깨에 팔겠다는 확실한 전략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이미 수익 중이지만 조금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전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에코프로요. 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5%. 매수가는요? 111만 5천 원. 111만 원. 네,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들어가셨네요. 음. 네,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워낙에 높으셔서 빠르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의외로. 그러니까요. 올 긍정 그리고 한 번만 중립이 나왔네요. 네. 사실 오늘 에코프로 BM은 잘 갔는데 에코프로는 또 하락으로 마감을 맞아요. 했어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조금 움직이는 듯 싶었더니 음. 최근에 또 박스권에 있는 모습인데 에코프로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한 분이 또 중립을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병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아무래도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긴 한데 근데 나머지 분들은 또 긍정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중립을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2차 전지 중에서는 코스모 신소재를 좀 눈여겨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많이 오르고 앞으로 어떤 지금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2차 전지가 가야 될 그 다음 시장은 결국은 단결정 배터리 쪽인데 지금의 어떤 삼원계 배터리 쪽에 지는 해를 계속 끌어안고 가기보다는 다음이 펼쳐지는 단결정 배터리 쪽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미래를 봐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코스모 신소재가 나으니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2차 전지는 조금 더 보고 그다음 포스코 관련주로 보자라고 얘기 드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관련주들은 이런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막 급등락이 심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오늘도 코스모 신소재 보면 한 4%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 보면 지금 거의 횡보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차트를 크게 늘려놔 보면 상승 이후에 거의 횡보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지 급락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왜 급락이 없느냐?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삼원계 배터리는 지는 쪽이라니까요. 삼원계가 끝나고 나면 삼원계에서 다음 가야 될 쪽은 단결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삼원계가 왜 그렇게 떴습니까? 그때 당시는 삼원계가 미래였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삼원계가 미래가 아니고 단결정이 미래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그 관점을 좀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네. 에코 프로에 대한 두 분의 또 자세하고 꼼꼼한 내용 들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2월의 첫째 날이 하락으로 마감돼서 좀 네. 아쉬운 날이었지만 다음 주엔 어떨지 또 12월 내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지 우리 전문가분들의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조범수 팀장님 그리고 강호진 전문가님 모두 어느 정도의 조정을 좀 예측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예병군 대표님도 좀 조정 염두에 둬야 하는지 좀 긍정적인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시장을 크게 판단해 볼 때 이제 베어마켓적 요소냐 불마켓적 요소가 강하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베어마켓적 요소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려가 거의 없는 시장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불마켓적 요소가 훨씬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어느 순간 다른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불마켓적 요소가 이렇게 강한데 시장이 불안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야 될 때인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이래 살펴보면 결국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이고 들고 가야 될 때임을 시장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팔지 마라. 들고 가도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시장이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다리던 조정, 너무 조정을 기다린 전략보다는 네. 조금 사신 전략이 맞지 않겠냐. 그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 전략까지 저희가 알차게 들어봤고요. 오늘 저희 주상전화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